그 15일 국민 임명식 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임명식인데요. 이따가 재밌는 짤도 보여드리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되게 골 때리는 게 저쪽에 무슨 뭐 셀프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내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엉망이어서 저런 행사는요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국민 자부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새날 10주년 행사 내가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최고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시청자 생각을 왜 안 하냐. 맞아요. 그거야. 서운해요, 진짜. 정답. 예. 사진 조금만 볼까요? 저게 이제 대통령 입장하는 장면이죠. 저 입장하는 장면에 어떤 보람을 느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건 안 찍었건 이런 느낌 들어요. 나라가 정상화돼가는 상징적 장면인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보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맨 오른쪽에.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새날 권보람 PD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갈라치기에 노출됐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두 대통령의 만남이라고 보면 뭐 청와대를 나오면 불행해진다는 등 언론들이 개소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건재하시잖아요. 용산으로 간 새끼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이런 장면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여기 이제 묵념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때 보면 지금 국민 대표들 옆에 쫙 있죠. 옆에 이국종 교수도 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국민임명장. 이게 80분이 본인이 직접 써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임명한다라고 써 있는 바로 그 장면이고요.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다고. 맞아요. 아이디어 좋았어요. 네. 사회 각계 분야에 그리고 그 임명장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 내외 분. 저 뒤에 이제 보시면은 80개 임명장.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0개가 저렇게 의미를 담은 거죠. 각계 각층 뭐 이런 분들을. 저거 내용 한번 다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국종 의사 선생님만 80명 거. 지금 공개가 됐는데 다른 분들 것도 다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아니 웃기잖아요. 내란을 극복한 대통령은 취임식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해야죠. 비용도 훨씬 진짜 허례허식 없이 진짜 심플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은 퇴임을 못하고 민주당 대통령은 취임을 못한다. 못한다는 말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자부심을 위해서 대통령이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거 꼭 해야 되냐. 원래 그런 의견이셨다고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해서 이제 아주 싼 비용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허례허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들도 오셨죠. 지금. 재벌이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대기업 총수들. 네. 왔어요 지금. 정용진도 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재용은 약간 좀 혼이 나간 것 같은 표정으로.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광화문 광장이죠. 한때는 이제 정광훈 같은 부류가 점거했던 그렇죠. 그 광장이고 물론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해서 시청하고 광화문 사이에서 집회를 많이 했더랬는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광화문 수복을 알리는 장면이고 저 광화문 바로 앞에 그 기다란 지금 뭐 각도도 잘 안 나오는 곳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집회가 엄청 맞아요. 열렸던 네. 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양쪽 인도에도 진짜 시민분들이 꽉 채워서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저 광화문은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광화문하고 경복궁 사이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 있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따 광복절 이야기도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내란 극복하는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광자잖아, 빛 광자. 광복절도 빛을 되찾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두움을 지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광복절과 내란 극복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그 내란 세력이 일제 강점기 후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굉장한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대통령 자랑스럽고요.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안 보여줄 수가 없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우리 최범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하이파이브 장면 한번 볼게요. 이제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저 때만 해도 저 동선이 저기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자리를- 자리를 잘 잡으셨어. 네, 옆에 스님이 앉아 계셨는데 스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어머. 심지어 네. 종교계의 도움으로 제가 네. 저 나온다 대통령의 나온다. 표정을 보세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카메라가 좋아요. 아니야. 근데 저기 사실 김혜경 여사가 이제 최범님하고 우리 인사 나누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 저 하이파이브 지금 MBC 같은 경우는 국민과, 국민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활짝 임명식 흰색 넥타이 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실 입장할 때 유일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람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본 손을 거죠. 들고 있는데 하이파이브 한 게 아니라 갖다 때렸어. 유일하게 하이파이브 해준 대상자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니 마찬이 때렸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냥 눈인사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딱 내미시니까 그 손바닥이 진짜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좌절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MBC의 썸네일이 국민과 하이파이브 활짝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저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 같은 거. 예. 마치 저 장면은 이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짠 듯. 그러니까요. 되게 소탈한 이미지, 그 굉장히 평등한 이미지 이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활짝 웃으면서 그야말로 최범님이 해맑게 웃는 모습. 저는 저 복장, 이제 시상식 복장 같은 저 복장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활짝은 최범 활짝이 아니라 대통령이 활짝.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주말 네. 내내 한 5만 번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댓글로 인정. 봤는데 인정.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봤는데 대통령이 이제 시청자의 댓글이에요. 네. 새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이 나와서 좋았다. 저는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느껴주신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아는 사람 대통령. 대통령. 김혜경 여사님도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실제로 눈 많이 마주쳤죠. 그 장면에. 그때 인사하느라고. 인사. 네. 네. 동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최범님 소원을 풀어드려야지. 아니 근데 저렇게 인사하고 딱 앉아서 내가 동영상 찍은 거는 어떻게 찍혔나 딱 보려고 하는데 진짜 갑자기 미친 듯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 혹시 광화문 갔니? 공중파의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제가 연락- 연락 앉아 있었거든요. 네.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그럴만하지 진짜. 제가 그래서 꿰매주려고 했다요. 여기서. 연락이 안 정말 되던 너무 행복해하는 저 몇 년 전 표정. 친구들까지 다 연락이 왔어요. 정말. 하이파이브 한 다음에 또 정말 꾸벅. 좋아하네. 저 지금 들고 있었던 게 그 야광 맞아요. 봉이죠. 야광. 나눠준 야광 네, 봉. 나눠준 그게 거. 야광 팔찌. BTS 만난 팬 같은 그런 느낌. 그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저게- 행복해하는. 저게 이번 국민 임명식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정말로. 그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국민과 하이파이브.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지켜야죠. 자 이번 행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북한이 아니라 광복절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북한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것만 좀 우리가 좀 핀셋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이가 오원했던 것은 극우 세력은 흡수통일이에요. 그럼 북한이 뭐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러고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는데 흡수통일이란 말은 전쟁을 필수적으로 갖고 옵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들을 죄송합니다만 욕 좀 할게 지랄지랄들 하고 있어서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과제를 위해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전쟁 안 나게 하겠다. 북한 존재를 인정해야죠. 통일을 자기들은 주장한다면서 전쟁을 동반한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면 사람 누구나 죽게 되겠죠. 그 과정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을 제외하면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평화 통일 기조였어요. 그렇죠. 윤석열만 이상한 놈인 거야. 예. 나경원 한마디만 한번 볼게요.
주둥아리를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색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재명은 이제 김정은, 김여정 짝사랑 수석 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사이에 전쟁하겠다고 한 발상은 저 사람들 자체가 다 극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가서 수사나 잘 받으세요. 입만 따블따블 떨지 말고. 그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미냐면은 유엔이 인정한 나라입니다. 전쟁하는 소리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교류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결국은 문화적 경제적 종속이 돼버리게 되면 서서히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돼버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자기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우리랑 경제 협력을 하고 안보 협력을 하고 문화 협력을 할지라도 내가 너네들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나 뭐 경제적인 오버히밍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가깝게 지냄으로써 서로가 상승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얘네들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리고 실용주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요. 이제 비핵화 같은 거는 어렵고 어쨌든 길고 복잡한데 남북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그래서 뭐 대북 전단, 오물풍선 중단, 확성기 중단 이런 것들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이재명 대통령식 그리고 예전에 그 평화통일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뢰를 회복해야 남북 대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 민주진보 세력 중에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신뢰 회복을 해야 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뭐 평화 통일은 얘기하는 거죠. 쟤네들 경제가 나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제가 나빠지게 냅둔 거랑 똑같습니다. 남북관계 전쟁 선동하고 있는 것들 다 반민족 세력이에요. 미친 것들이죠. 실제로 그 윤석열 때 대북 전단지 막 던지고 오물풍선 날라오고 했던 거 계속 하고 싶으세요? 윤석열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물풍선 날아온 곳에 원점 타격하려고 전쟁 일어나려고 했죠. 맞아요.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애들이 막 그 전단지 보낼 때 그거 다 용인해주고 어디선가 들어온지 모르고 후원금 쳐받아가지고 이게 미친놈들인 거죠. 지금 휴전선에 이 귀신 소리만 안 들려도 살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책도 없는 것들이 꼭 좀 모자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개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윤석열 때부터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북한하고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세계 최강국가 지금 5, 6위 하는 나라예요. 북한은 전쟁할 여력도 없는 나라야. 지자체계 가난한 애들 하고 싸워서 뭐합니까? 우리가 어떨 이익을 얻어야지. 예를 들면 어제 그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김문수가 민주당이 북한에 퍼준 돈이 3조래. 이 새끼는 이만여물 거짓말이야. 입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실제로요. 계속. 저 북한 경수로 때문에 제일 많이 갈 때 김영삼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 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네들은 그게 진짜 망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 대통령이 시장 갔죠. 은평구에. 네. 은평구에 지금 김우영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은평시장? 은평시장이 아니라 연서시장인가? 뭐 연서시장인가? 이랬던 이름이었던 거. 하여튼 은평구의 시장. 네네, 은평구 여기 시장. 갖고 대통령이 저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서피국분 끝까지 다 써버렸대. 일러주는 거야, 국민들한테. 저거 계양구 가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인사에서. 주소지가 계양으로 돼 있으면 거기서밖에 그러니까 막 서로 2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거나. 그리고 진짜 시장 보는 느낌으로 저렇게 나오니까 되게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진짜 왜냐하면 김건희가 다닐 땐 저런 느낌이 안 났었거든요. 큰 돌이 드립이나 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큰돌이 써주세요. 족발 이름이 뭐예요?
자, 뭐 두 분 보면 부부도 케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재밌어. 티키타카도 맞아요. 재밌고. 맞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 근데 동상이몽 옛날에 그 짤들 지금 돌아서 보는데 너무 재밌게 사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찐으로 보여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진관사 같죠. 그 은평구에 진관사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백조월 스님이 이쪽 진관사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탑을 열어봤더니 탑 안에 들어있던 게 저게 진관사 태극기라고 하는 건데 그 진관사 태극기를 직접 보러 갔던 거고요.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정변이 센스가 없는 게 정변이 센스가 없는 게 이 진관사 태극기를 지가 나한테 사주고 지가 안 짜고 나왔어. 어머 나도 급해가지고 받았는데. 머리띠도 안 하고 아마 그러네. 오늘 급하셨네. 오늘 급해가지고 뭐, 그때 또 대통령이 이 배지 하고 나오니까 훼손된 태극기 하고 나왔다고 해서 맞아. 저쪽에 진짜 웃겼잖아요. 저한테 예, 했었죠. 구조화. 국힘 쪽에서. 아니 근데 저 태극기가 일장기 위에다가 먹물로 그렇죠. 그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엄청난 강력한 항일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태극기죠. 그리고 저 안에 저게 발견됐을 때 저 안에 독립신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독립군들이 독립신문에다가 뭐 이제 정보라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걸 써가지고 돌리는데 저게 들키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들키게 되고 고문 당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를 태극기 안에다 숨겨가지고 돌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태극기예요. 태극기 안에 숨긴 게 숨긴 것만 그러니까 태극기가 더 티가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있어. 우리 구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 얘네들은 구구들. 태극기, 이스라엘기, 미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진관사 태극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구 선생 태극기도 있었잖아요. 네. 서명문 태극기. 네. 근데 얘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전형이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 해방되고도 한참 후에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태극기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는 이렇게 규격화된 건 한참 후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태극기들은 있잖아요. 대충 모양에 대한 얼개만 있고 그 알아서들 그려서 썼던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태극기 잘못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맞아요. 태극기 부대라며 이것들아. 그러게. 태극기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진관사 이제 방명록도 있는데 대통령 보면은 글씨 잘 써. 함께 사는 세상, 진관사의 아름다움과 깊은 향기를 음미하며 사랑합니다. 2025년 8월 17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한테 글씨가 대통령이 될 상이야. 아이고 실제로 이준석 글씨 보셨죠? 봤어요. 윤석열 글씨라든지 대통령 대거 윤석열 글씨체는 딱 정확하게 내가 보면 대통령 3년 하다 그만둘 상이야. 윤석열은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음. 그거 그 한 줄을 못 써가지고 계속 보고 계속 쓰고. 보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글씨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 데이터가 그림은 이거 똑같이 그려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예. 자, 여론조사를 잠깐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아직도 인식을 여론이 좋아했다 나빠했다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시기는 정권 교체를 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답을 잘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론을 분석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 여론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진영에게 사기가 올랐다 내렸다 여론조사를 많이 답하는 변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있죠. 겹치면서 뭐 사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네 온갖 개소리 하는데 아니라는 걸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론조사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가 전화 면접 밑에 아래가 자동응답이에요. 54대 24.5, 48.9대 32.1이에요. 요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꽃은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 받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뭐 저쪽에 왜냐하면 저게 내란의 원인도 됐기 때문에 인식은 강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론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여론조사 응답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느냐로 보시면 여론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 거 대통령 지지율 68 이게 전화 면접이에요. 요거는 상담원한테 대통령 못한다는 얘기 좀 거시기 한 거예요. 못한다가 30.9. 근데 기계가 물어보면
10% 낮죠. 기기한테는 솔직해지는 거야. 사실 난 저게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해.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뭐 탄핵 당하고 이 과정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같은 것들이 진행이 많이 돼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7, 80% 나오기 좀 힘들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밑에 58.6이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잘못하고 있다도 39.9인데 이것마저도 보수층이 전화 대기하고 있는 보수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가 전화 면접이고 밑에가 자동응답인데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중도만 보시면 됩니다. 전화 면접은 중도 69.2 보통 국민들보다 더 높지요. 중도. 그다음에 밑에 자동응답의 중도는 60.4. 그러니까 이 정도가 사실은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선동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그거는 좀 기만술 사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론이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보수층이나 중도층도 대통령이 조국 사면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실망했어요. 지지를 뺀다고?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조국 대표님에 대한 사면이 정치적으로 이 정도로 큰 영향을 정말로 미쳤다면 사실은 그거는 조국 대표님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야. 정답.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동시 후속 어떻게 생각하냐? 정당한 법 집행이다 73.7, 정치보복이다 21.9. 참 정치보복이란 말은 니들이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응답은 61.2%, 정당한 법 집행, 정치보복 33.8인데 이런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건 무시하셔도 돼.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여론은 원위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사법개혁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콧이 굉장히 설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련해서 잡다하게 물어봐서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듣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들어요. 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합니다. 사실상 이번 달 말까지 완성됩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통과됩니다.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1.1, 53.6.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1.4, 40.2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율 조금 떨어진다고 개혁 못하면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소리 들어요. 진짜 망해요. 180석으로 뭐 있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진짜 망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30명 올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리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한 60명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60명이요? 아니. 찬성. 한 60명 정도 돼야 저도 어떻게 한번. 그렇지. 저 의사들 대표하는. 네, 그렇죠. 30명은 조금 불안하고. 근데 지금 대법관 그게 기준이 있잖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 변호사 뭐 15년 이상.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대통령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바꾼 김에 그것도 바꾸죠 뭐. 그밖에 신망 있는 사람이어야 돼. 신망이 없어서 문제야. 망신은 좀 있는. 망신. 그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국정 홍보가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 컷이 잘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설문 때문에 그래요. 친일 재산 환수. 그랬더니 이게 난 진짜 사람들 심리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담원이 물어봤어. 친일 재산 환수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환수를 지시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상담원한테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75.2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19.8밖에 안 되는데 길게 물어보니까 속마음이 탁 나와서 벌써 5%포인트 정도 낮잖아요.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해서 사람한테 말할 때는 자기 친일파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죠. 싶은 거야. 기계한테 말할 때는 솔직히 5%가 있는 거야. 친일파들이야. 진짜.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여론조사 꽃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꽃은 하우스 이펙트가 분명히 있고 저렇게 반영되니까 뭐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75%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민주 진보 세력의 지지층들이 신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줄었어요. 여론조사 꽃은
진보가 276명, 보수가 240명. 그래도 진보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진보 쪽이 많으면 오늘 같은 여론조사 그나마 나오는 것이고요. 리얼미터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는 이겁니다. 오늘 리얼미터 사이트 갔더니 이게 없어. 오늘 안 올라왔더라고. 열심히 뒤졌더니 선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에 제가 들어가기 한 5분 전에 올려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만 아니라면 보수가 저렇게 많은 건 불가능해요. 보수가 277명, 진보가 228명, 50명 정도 많잖아요. 이건 뭐야? 5%포인트 그러네요. 높게 잡아간다고 네. 보시면 되잖아요. 딱 요거 그만큼이네. 굉장히 중요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사람들을 전화기를 붙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당대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어디서 올지를 몰라. 뭐 국민의힘 지지층입니까? 뭐 중도입니까? 뭐 진보입니까? 해갖고 진보는 빼거든. 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왜 언론사들이 뭐 특별 사면의 영향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냐고요. 실제로 윤석열 때도요. 윤석열이 개차반일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오차범위 안에 12주 만에 올라갔다는 거야. 전당대회 영향이잖아. 이걸 왜 사면이라고 엮고. 사면하고 엮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게 그렇죠. 네, 그렇게 노력하는 보이고 거죠, 싶은데 그게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왜 나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조국 사면해가지고 저것들 당 지지율 떨어졌다 하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치면 아주 좋죠 저희야. 근데 종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아까 중도 여론도 보셨지만 보수층 대다수 극우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지지 안 한 사람들은 조국 사면에 대해서 흥분을 그렇죠. 해. 근데 중도나 이런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하락세일까요? 조국 사면 이슈가 다 반영된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한 여론조사예요. 전화 면접이잖아요.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63%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은 60% 중반 나와요. 계속해서. 이 조국 사면 이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론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사면된 게 조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비리 그렇죠. 비리 언론자들 네, 네. 그것도 권력형 뇌물 받고. 비리 언론자들 네. 그 사람들도 사면됐어요. 그 사람들 사면해 갖고 넣어진 거 아닐까 혹시? 네. 그럴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맞아. 단 한마디도 안 해. 오로지 조국, 윤미향 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 분석을 이따구도 하냐. 네. 그러니까. 자, 긍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대책.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용주의 꽉 가득 찬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를. 자, 그다음 한미 관세 협상 평가. 잘 됐다 56, 잘못됐다 37. 이 정도면 준수한 거예요. 지지 정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이게 한국리서치가 KBS가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슈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살아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 지지율로 남의 정당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지금. 그러니까. 저 쫙 벌어진 거 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더 벌어지는 겁니다. 딱 세 이게 배네, 세 국민의힘 배. 전당대회가 22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론조사 개요는 이렇고.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16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현재 선진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이에요. 광통신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 K 맞아. 컬처 같은 거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만해지는 게 제가 이루는 꿈이에요. 그건 결과로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임팩트가 컸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이 있지만 우리 민주진보 세력의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16년 됐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1년에 보안상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AI를 예언하신 분이더라고. 인터넷 이야기하고 와, 하실 때 진짜 훌륭하시- 진짜 소름 끼쳤어. 다 진짜 보셨구나. 대단하시다. 근데 그 교도관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예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몇십 년을 내다보신 맞아요. 진짜 그 너무 대단한 해안에 것 같아요. 정말 성각자셨죠. 오늘 대통령이 지금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법, 양곡법, 농안법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경찰국 폐지도 의결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을지훈련이 있어가지고 민방위복 입고 저 민방위복 여러분들 탐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인터넷에 가면 팔아요. 아 그래요? 쇼핑몰에 가면 팔아. 어. 지금 66,000원인가 그러더라고. 근데 민방위복을 탐을 내는 거죠. 네. 아니 탐이 다 좀 갖고 싶은 나시나 거 보다. 굿즈지. 약간 대통령 굿즈. 이재명 굿즈. 그리고 하복 동복 있어가지고 저 하복은요 구멍이 슈슈슈 떨려 있어 시원합니다. 아, 지금 이재윤 위원장이 갖고 있어요 하복? 아니 없어요. 동복은? 저 둘 다 없어요. 아니, 우리는 아니 예, 뭐 시원한 안 걸로 입었었는데. 따지면 바스만 입고 누워 있으면 제일 시원하지 뭘. 윤석열이 민방위 입고 있네. 자 오늘 상황이 이렇고요. 아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대통령과 하이파이브한 방송 새날 구독, 야, 좋아요 좋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뻔뻔해질 필요가 있단 말이야. 네.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대통령 지지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요 역대급 준수합니다. 막 노심초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사파님 오늘 날씨 더운데 지금 공사판 안 나가셨을 걸로 믿고요.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이재명 대통령도 존경하고 조국 전 대표님도 응원하며 새날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몽땅 해피님 하이파이브 장면 너무 멋집니다.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장면 잠깐 보시고 하이파이브 이따가 재밌는 자리에서 틀어주세요. 됐어. 그럴까요?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네.